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6일 목요일 아침 9시 35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FOMC 의사록 공개를 재료로 해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밤 영상에서 사실 이 이야기를 좀 드렸었어야 했는데 제가 어제 저 낮에 또 운동을 빡시게 하고 왔더니 피곤해가지고 9시 뉴스를 못 보고 잤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녁 영상 녹화할 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었네요. 아무튼간 어젯밤에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라는 거. ADP 고용지표도 일단 발표가 됐거든요. 요것도 좀 보긴 봐야 돼요. 이 고용지표가 어젯밤에 예상치가 40만이었는데 실제 값이 이제 80만이 넘게 나와 버리니까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잘 나왔죠. 고용시장이 굉장히 회복이 빠르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긴축 더 가속화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겠죠. 이런 분위기에서 어제 FOMC 의사록까지 공개가 됐는데 이게 뭐 예상보다 강한 매파적이라고 하니까 시장이 이제 진짜 강력한 긴축 우려를 받게 된 겁니다. 하여튼 올해 2022년 땡 시작하자마자 아주 그냥 채권 시장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 FOMC 의사록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여기가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요거만 좀 보도록 할게요. 연준 자산 규모 조절이란 이야기가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지금까지는 그 수도꼭지를 잠그는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었고 물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이게 물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양적 완화죠.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게 뭐예요? 이제 이 수도꼭지를 잠그는 행위죠. 그러니까 나오고 있는 물을 조금씩 수도꼭지를 잠궈갖고 이 물이 안 나오게 하는 것. 요거까지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번에 새롭게 논의가 되는 거는 기존에 이 나왔던 이 많은 물들을 다시 회수해 가는 거. 양수기 써가지고 다시 이제 물을 회수해 가는 거. 이제 이거를 논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연준의 대차대조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작년 3월부터 해서 이렇게 대차대조표가 늘어나고 있다가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으니까 증가 속도가 이렇게 약간 좀 둔화가 되겠죠. 증가하긴 증가하는데 둔화가 되고 지금은 물론 지금도 아마 조금씩 증가는 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증가 속도는 거의 0에 가깝다고 보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내년 3월이 되면은 이 대차대조표 증가 속도는 0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에 이 수도꼭지 잠그는 작업은 끝나니까 3월이 되면 이렇게 플랫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이제 줄일지, 이걸 줄인다면 어떻게 줄일지, 어떤 속도로 어떻게 줄일지, 이런 부분에 관한 논의가 어젯밤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도 이렇게 줄이는 부분에 관해서는 별로 생각을 잘 안 하고 있긴 했었어요. 사실 요즘에 시장의 주요한 관심사는 기준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그래서 아무튼 QT, 이걸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이 QT와 관련된 부분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니까 좀 시장이 충격을 받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다 우린 뭐 알고 있었죠. 뭐 이렇게 될 거. 긴축과 관련된 이런 이야기, 당연히 양적 완화 했으면은 언젠가는 물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는 거, 유동성 다시 회수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고, 또 그리고 최근에 이 국채 금리들 상승하는 거 보면은 장난 아닌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긴축 이런 건 알고 있었는데 사실 주식시장이 모르는 척 하고 있었던 거죠. 주식시장이 이제 자기네들 탐욕 때문에 애플이 시가총액이 3조 달러가 됐으니까 올해는 4조 달러를 목표로 간다. 테슬라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눈이 가려서 안 보고 있었던 거지. 사실상 주식시장이 무시하고 있었던 거지. 그죠? 사실 주식시장이 일부 참가자들 빼고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일단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기준금리를 변경하고 나서 그 다음 대차대조표 조정을 하자, 그 다음 테이퍼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이 테이퍼링, QT, 수도꼭지 잠그고 물을 다시 회수해가는 이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 정도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렇게 써있는 이런 내용들도 전부 다 예상치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FOMC 회의 때마다 보고 있는 점도표 막 점이 이렇게 찍혀 있잖아요. 막 뭐 다음번에 기준금리 몇 번 올릴 거다 이러면서 자기네들 예상을 이렇게 써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뭐예요? 예상일 뿐이죠. 그때 가면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 시장은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 써 있네요. 금리 인상 후 양적 긴축, 이르면 3월 금리 인상, 그죠? 지금 이제 시장은 3월 달부터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월 달 금리 인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긴축도, 수도꼭지 잠그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물을 빨아들이는 긴축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첫 금리 인상 후 QT 시작, 이르면 여름 내에 개시할 때 예상보다 빠르다. 이게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다 뭐 알고 있었던, 우리는 그죠?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다 이미 뭐 생각하고 있었어야 될 문제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8조 달러대 자산을 4, 5조 달러 정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은 거는 뭐 폭락 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기사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거 화면 여기 있는 거 일시정지 해가지고 한 번쯤 내용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저기 의사록 내용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시정지 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과 이제 채권시장 좀 내용 좀 살펴볼 건데, 아무튼 확실히 그죠? 나스닥이 많이 빠진 걸 보면은, 그렇죠? 나스닥이 많이 빠진 걸 보면 빅테크가 어떤 긴축에 취약하구나 라는 걸 어젯밤에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3%대로 빠졌고 S&P는 2%대로 빠졌네요. 낙폭이 조금 좀 덜하죠. 이런 모습들. 하여튼 전반적으로 뭐 긴축 우려를 본격적으로 좀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자세한 그림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긴 해야 되는데, 솔직히 어쨌든 천천히 하락이라는 건 잘 없죠. 보통 이제 빠지면 급락 폭락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빠질지 몰랐으니까 급락 폭락을 하는 거죠. 빠질 줄 알았으면 왜 빠지겠습니까? 그죠? 몰랐으니까 이런 급락을 하긴 하는 건데, 하락의 특징이 하여튼 참 그렇습니다.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간 어젯밤에 이제 S&P인데요, 저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쏟아져 내렸는데, 제가 어젯밤에 중국, 한국, 코스피 뭐 이런 거 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이제 중요한 지지선이 여기에요. 왜 여기가 중요한 지지선일까요? 여기를 오랫동안 못 넘었었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저항이라 못 넘었었는데 이 자리를 이제 넘어갔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못 넘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인데 다시 이 자리까지 한 번만에 급락을 통해서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뭐 물론 좀 낙폭이 과하다고 해서 뭐 내일부터 반드시 반등하냐, 그런 법은 없죠. 또 빠질 수도 있긴 있는데 또 빠질지 뭐 또 반등을 할지 어쩔지는 알 수는 없는데, 다만 일단은 이 힘을 아껴 써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건 힘을 아끼는 그런 측면은 아니긴 아니거든요. 어젯밤 그래서 빅스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오긴 했고요. 물론 올라오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했죠. 말씀드렸다시피 전 거래일 요 날이 중요했죠. 1월 4일 날이 중요했죠. 1월 4일 날 같은 경우가 이날 빅스를 죽였어야지 시장이 안정화되는 건데 이날 빅스를 살렸잖아요. 죽이진 않았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중요한 지지선까지 한 번에 내려와갖고 이거 한 번에 이렇게 깬다, 솔직히 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일단 고개가 좀 갸우뚱하긴 합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뭘 할 생각은 없고요. 아무튼 계속 지켜볼 생각이긴 하고요. 아무튼 이 자리가 중요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 대한 싸움이 며칠 정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리에서 열심히 싸웠는데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많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붕괴시키게 된다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S&P 같은 경우는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좀 강하게 숏을 볼 근거가 생기게 될 거예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제가 어젯밤에 안 그래도 중요한 자리를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나스닥은 뭐 선물로 봅시다. 왜냐면 여기 선 많이 그어놨으니까. 나스닥 선물은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자리가 15,650이라고 어젯밤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지지선까지 좀 어쨌든 얘도 좀 너무 급하게 좀 내려온 측면이 없지는 않죠. 뭐 5일선과 이격 이런 것도 좀 많이 벌어지긴 했고요.
어쨌든 좀 천천히 빠졌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맨날 급락을 해가지고 참 어쨌든 숏은 정말 가는 게 쉽지가 않긴 않습니다. 분봉 같은 것들 여러분 어젯밤에 이렇게 잘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은 게, 가만 보시면 진짜 이렇게 강한 하락세는요, 보이시죠? 진짜 강한 하락세는 볼린저 밴드와 5일선 이 부근을 타고 빠집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이게 하락의 힘이, 그러니까 오히려 뭐 상승을 하고 싶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만 빠지고 상승하고 싶고 그러면 보세요. 볼린저 밴드를 날카롭게 째버리죠. 날카롭게 째버려요. 오히려 이런 지나친 폭락 이런 거는 반등을 부를 수도 있는데, 어제 밤 모습들, 어제 밤에 이런 분봉들 잘 보시면은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주 뭐 그냥 그죠? 막 갑작스럽게 볼린저 밴드를 확 째는 이런 폭락 없잖아요. 적당히 빠지다 올라오다 빠지다 올라오다 빠지다 올라오다 빠지다 올라오다 이러면서 볼린저 밴드를 슬슬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넓히면서 5일선 부근에서 차분하게 빠지죠. 이격이 별로 없게 빠지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다시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면서 볼린저 밴드를 좀 많이 째고 5일선에서 좀 많이 벗어나고, 이러니까 어떤 뭐 하락 추세가 어떤 이런 그 단기적인 하락이 좀 멈춘다,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빠져야 돼요. 빠질 거면요, 그죠? 볼린저 밴드와 5일선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면서 가야 오래 가고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하락이 나올 겁니다, 그죠? 아무튼 뭐 일봉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근데 어제 같은 이런 움직임이 일단 제 입장에선 별로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아무튼 S&P도 뭐 선물 단위로 말씀드리자면 4,700이 중요한 자리죠, 그죠? 이게 현물하고 선물하고 조금씩 위치가 좀 다릅니다. 가격들이 좀씩 다른데, 이거 아무튼 선물 기준으로 보자고요. S&P 4,700입니다. 이 자리에 대한 저항이죠. 이제 깼으니까 위에가 저항이 됐잖아요. 이제 이 저항 테스트를 몇 번 할 겁니다. 이 자리를 연속적으로 못 넘어가고 여기가 이제 저항이 확인이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S&P도 강력한 신호가 나온 것이겠죠. 아무튼 뭐 그래서 오늘 밤에 뭐 연속적으로 빠진다 반등한다 모릅니다. 아무튼 저는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에요. 16,400 요 부근에서 반등을 활용해서 잘 숏을 잡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가 붕괴되면은 이제 그런 박수 치면서 이제 그냥 가만히 있을 생각이고요. 더욱더 강하게 홀딩을 할 생각이고. 근데 아직 이런 자리도 결과적으로 여기가 빨리 붕괴가 돼야지 안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아직 붕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너무 급하게 빠져서 여기서 지지력이 확보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거니까 그냥 일단 가만히 지켜보려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이 정도를 했고요. 변동성 지수들 그림 좀 살펴보면은 그죠?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라는 거. 아무튼 이 오랫동안 어떤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 튀어오른다. 죽여야 될 자리, 1월 4일날 죽여야 될 자리에서 죽지 못하니까 살아난다라는 거. 솔직히 뭐 조금 더 연속성을 보여줘도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제 이게 뭐 과했다 뭐 딱히 그래 보이지는 않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이 정도 가격대가 지금 여기 어디는 이제 빅스 지수도 보시면 봉이 워낙 길어지고 있죠. 이런 구간에선 봉이 좀 짧죠. 이런 구간에선 봉이 짧은데 이미 이제 봉이 좀 길어지는 이런 구간으로 왔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구간에서는 연속성도 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구간에선 저도 이제 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 여러분들 숏 추격은 좀 아무튼 좀 잘 하셔야 될 거고, 추격은 좀 어쨌든 먹기 힘들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숏은 그죠? 숏은 진짜 추격은 좀 힘들 수가 있겠고, 웬만하면 진짜 야 이래도 되나 싶은 자리에서 잡아야지 숏은 돈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튼 웬만하면 숏은 좀 추격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인들을 하고, 예를 들면 나스닥이 여기 제가 말씀드린 15,650을 붕괴하면 무게중심이 본격적으로 기울었다, 뭐 저항 뭉태기를 확인했으니까 여기는 이제 들어가야지, 이런 거는 이제 추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확인을 하고 나서 붕괴가 되고 나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자리가 붕괴되면은 그럼 이제 무게중심이 기울었으니까 진입을 하는 거지. 근데 뭐 어쨌든 오늘 장대 음봉을 봤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오늘 밤에 숏을 진입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15,650의 지지선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숏을 들어가면 먹어봐야 2까지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거 오히려 까일 확률이 더 높겠죠. 이거 붕괴시키고 들어가는 건 근데 의미가 다르겠죠. 그런 식으로 나스닥 S&P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거 뭐 하락한다, 야 신난다, 추격이 아니고
이제 다시 4,700을 또 확인할 거 아닙니까? 저항을, 그죠? 저항 확인할 때, 반등이 올라올 때마다 뭘 이렇게 뭐 자꾸 숏을 잡든가 이래야지. 아무튼 지금 자리에서, 야, 드디어 이제 긴축 우려가 이제 현실화가 된다. 야, 이제 간다. 이제 빅숏이다. 이제 이러면서 신나게 추격하시면은 또 어쨌든 된통 혼날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요. 그죠? 시장이 혼내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미국 주식시장은 상승 추세예요. 예, 상승 추세에서 우리는 지금 숏을 보는 사람들은 역매매의 관점이기 때문에, 역방향 매매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역방향 매매이기 때문에 추격을 하면은 이 진짜 또 뒤통수 엄청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자, 이런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나스닥 변동성도 뭐 어제 적절히 올라왔는데 연속적 이런 자리에서 모르는 거, 이런 걸 맞추는 거 신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연속성이 나올지 되돌리지 어떻게 알아요? 되돌려도 이상하지 않고 연속성 보여도 이상하지 않고, 네, 시장 마음이겠죠. 시장 마음입니다. 아무튼 여기 정도까지 말씀드렸고, 당연히 금리는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솔직히 약간 좀 올해 좀 움직임이 과하네. 지난 2거래일 동안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어젯밤에는 이제 FOMC 의사록 공개라는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다시 급등을 했는데, 정당화 될 만한 이유죠.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걸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적절한 재료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정고점 부근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 긴축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긴 하는데, 긴축 속도가 빨라진다라고 하니까 일단 아래쪽으로는 제한적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위쪽을 넘어가서 막 랠리 할 거냐?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어. 어쨌든 간 그 중요한 거는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앞으로 신나게 올라가려면 결과적으로 여기를 극복해야지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를 극복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맨날 말씀드리는 거, 선물 400 넘어갔냐? 그거 관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1.75를 넘어가야지 이제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1.75 넘어갔냐? 안 넘어갔다. 예. 아직도 뭐 어쨌든 1.7 부근이다. 그리고 이 부근은 일단 저항이 많긴 하다라는 거. 물론 재료는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이런 걸 정당화할 만한 재료는 분명히 나오긴 나왔는데요. 이 재료를 시장이 어떻게 요리를 할지는 저도 알 수가 없겠습니다. 예. 그죠? 언제나 시장의 상상은 우리를 뛰어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야 신세계인 거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 다만 이제 단기물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신나게 이런 점을 잘 반영하고 있죠. 분명히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이 속도도 가팔라지고 이런 걸 생각을 하니까 8.3까지 올라왔네요. 예. 아마 1% 정도는 찍을 것 같습니다. 1% 정도는 찍을 것 같아요. 이게 보통 0.25 단위로 움직이니까 연준의 정책 금리 결정 기준이 0.25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0.25 단위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0.75 넘었으면 다음은 1%겠죠. 그러니까 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어쨌든 아시아 신흥국가 빅테크 주식에는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겠죠. 또 비트코인 이런 거에도 안 좋게 작용할 수 있겠죠. 하여튼 ETF 신규 상장, ETF가 그 상장되고 나서부터 끝이 별로 안 좋아지고 있네요. 그죠? 참 신기합니다. 작년 연말에 하여튼 각종 안 좋은 하여튼 뭐 퍼즐 조각들이라고 제가 그때 표현을 드렸죠. 퍼즐 조각들이 작년 연말에 여러 개들이 막 나오더니 결과적으로 해가 바뀌었다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좀씩 나오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설레발 떨고 이럴 때가 아니죠. 차분하게 지켜볼 때예요. 나스닥이 중요한 자리에 앉겠잖아요. 그죠? S&P는 물론 여기가 중요한 자리인데 더 밑에 여기 이런 자리를 깨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S&P 이런 자리는 깨봐야 이제 숏배팅을 할 수 있냐 없냐 정도의 기준이지 뭐 추세가 죽었다 그런 기준은 아니니까. 나스닥 이런 자리 깨느냐 안 깨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정도까지 살펴봤고, 달러 인덱스는 어젯밤에 그래서 빠지다 올라왔죠. 긴축 우려 이러니까 빠지다가 올라왔습니다. 일단 뭐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머릿속에서 살짝 왔다가 지나가네요. 하여튼 기억 안 나니까 잘 생각해봤다가 이따가 전용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한국은 솔직히 좀 그래요. 이제 그죠? 소문난 잔치가 되어버린 기분이 좀 들긴 듭니다. 어제 좀 이미 많이 빠졌죠. 어제 좀 많이 빠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시초가에 개파락으로 이미 어떤 미국장의 하락을 많이 좀 반영한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뭐 이렇게 됐네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자리는 어쨌든 그거예요. 여기 있는 직전 저점 자리 어딥니까? 여기 386.6 뭐 대충 뭐 386.5 요 정도. 예, 여기 이 자리를 이렇게 지키면 안 돼요. 그죠? 이 자리가 붕괴돼야 다음에 380도 갈 수 있는 거고 370도 다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이 자리 386.5 부근에 이 싸움을 오늘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어떻게 했어요? 어젯밤에 다 기준들 말씀드렸죠. 어젯밤에 어디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75,000 네, 76,000원, 네, 76,000원 자리 여기 이날 네, 11월 23일, 24일 이날 고점 자리가 중요한 어떤 지지선입니다. 이 자리를 빨리 깨야 삼성전자도 뭐 어떻게 추가적인 하락이 되는 거죠. 아무튼 지금도 추가 하락할 것 같지만 분위기는 더럽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지지선을 붕괴시켜야 더 갈 거 아니에요. 지지선 붕괴시켰냐고요. 아직 안 시켰죠.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 같은 것도 그래요. 하이닉스 같은 것도 중요한 라인 붕괴시켰냐? 아직 안 붕괴시켰거든요. 어젯밤에 말씀드린 그 라인 붕괴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차분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다라는 거. 그리고 뭐 어쨌든 콜옵션들은 이제 슬슬 죽어가고 있네요. 그죠? 저점들이 좀씩 낮아지고 있네요. 하락 추세 잘 갈 모양입니다. 풋옵션들은 반면에 이제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으니까 일단 풋옵션 프리미엄을 살짝 빼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오늘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 원달러 환율이 저는 어쨌든 굉장히 흐뭇하게 보고 있습니다. 고점을 높였네요. 그죠? 고점을 높여서 1201원 찍고 왔습니다.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살짝씩 째고 나가고 있는데 적절한 재료가 나왔으니까 이를 정당화할 만한 재료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이 볼린저 밴드 쨌다는 거는 그만큼 강력한 매수세 그런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긴축 우려 이런 게 더욱 강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위쪽에 있는 매물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소화해야 돼요. 이대로 바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이 부근에서 좀 며칠 정도 더 좀 투닥투닥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좀 싸우다가 1200원이 지지력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겠죠. 아무튼 지금 원달러 환율은 1200원 부근에 있는 무거운 저항대를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재미있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맞아. 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테이퍼링이라는 거 양적 완화 지금은 수도꼭지를 잠궜죠. 지금은 어쨌든 수영장에 물은 받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을 빼내가는 순간은 굉장히 좀 충격이 클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이때 2018년 19년에 계속 2년 가까이 지수가 빠질 때 이때도 사실 테이퍼링에 관한 충격이 좀 굉장히 컸었던 거거든요. 솔직히 저는 뭐 물론 이때 악재도 많았어요. 미중 무역 분쟁에 이때 시장을 빠뜨린 원인은 저는 어쨌든 미중 무역 분쟁하고 QT 테이퍼링 양수기로 물 빨아간 거예요. 이때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죠? 지금 이제 QT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이게 3월 이후부터 또 된다라고 한다면은 더군다나 지금 주식이 그냥 비싼 것도 아니고 겁나 비싼 상황인데 굉장히 충격이 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사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코스피가 그랬거든요. 이때 테이퍼링 했었거든요. 그때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낮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낮에 뭐 코스피 호가창 뭐 이런 거 보고 있을 필요 없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241선 오늘 붕괴시켰네요. 그죠? 붕괴시켰으니까 중요한 자리 붕괴시켰으니까 또 그 붕괴시켰더라도 여기 직전 저점 자리가 있어요. 그죠? 이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부터 이제 뭐 코스닥 이제 빅숏이다. 이게 이런 식으로 보시기보단 이제 앞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기울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해보자. 이 정도의 접근이 어떨까 싶어요. 어쨌든 뭐 이런 중요한 자리니까 꿈틀은 할 거 아닙니까? 솔직히 꿈틀은 하겠죠. 그러면은 이 부분까지 올라왔을 때 이런 때 이제 위에서 이제 매도 까야죠. 그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